김기현 대표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제가 그때 이제 대표 시절에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어떤 지점에서 유효하고 본인도 어떻게 그걸 답습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정치적 지형상 본인이 윤핵관행에 등에 올라타가지고 대통령이 밀어가지고 당대표가 되니까 그걸 꺼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애매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뭐 처음에 젠더 이슈 같은 거 좀 건드려 보려고 전 뜬금없이 갑자기 왜 그랬나 싶은데 여자를 민방위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런 게 대충 비슷한 거 건드리려다가 잘못 건드리는 케이스거든요. 그거 외에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뭐 갑자기 20대 잡겠다고 무슨 오늘도 학생들 아침밥 먹는데 간다고 한다든지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대중정치인이 하는 겁니다. 대중정치인이 하는 거는 밖에 나갔을 때 저거 누군 다 알아보고 그 사람이 갔을 때 집객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대중정치인 거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대표직을 수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혼란이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길 밖에 나가보면 사람이 모이고 악수하자 그러고 이렇게 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그려집니다, 저는. 네, 이게 지금 제가 그러니까 뭘 하면 되겠냐는 거. 저는 제가 대표했을 때 대선하고 지선을 이기면 된다라는 명시적인 목표가 있었겠지만은 김기현 대표가 총선을 이긴다고 주제를 거는 거는 간판을 거는 건 너무 거창해 보여요. 지금. 그러다가 무수한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 나름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 있을 것인데 원내대표 할 때는 그 장점이 10분 발휘됐겠죠. 근데 지금 대표가 됐을 때 그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 역대 대표 중에서 그러면은 지금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황우여 모델로 가야 되거든요. 본인이 황우여 모델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같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순탄하게 당선되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했는데 너무 많은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김기현 대표에 대해 가지고 같이 원내대표하고 대표 관계가 있었으니까 별다른 제가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난 대선은 이준석 때문에 표 깎여가지고 질 뻔했다는 말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잘 보이려고 그랬겠죠. 그 말 때문에 저와의 관계는 단절이죠. 이제 그 한마디로 그 말을 주워 섬기지 않는 한. 그런데 대통령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어떻게 주워 섬기겠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이준석이 했던 젊은 세대에 대한 소구하는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그럼 이 김기현만의 새로운 그런 전략을 창출해야 되는 얘기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지금까지 그거 하려다가 안 됐던 지도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전에 홍준표 지도부는 그거 안 하고 싶었을까요? 지방선거 앞두고. 옛날에 황교안 지도부는 안 하고 싶었을까요? 다 뭐 김기현 대표보다 뭐 경력이나 이런 거 봐서 뭐 딱히 뭐 지적인 것이나 아니면 정치적 어떤 역량이 부족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죠. 본인들이 그런 상황에 몰아넣기 때문인데 김기현 대표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 몰려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그때 열광했던 것들 아젠다들 다시 살려내려고 그러면은 그럼 이준석이랑 다른 게 없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본인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고 본인이 이미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때문에 표 떨어졌다고 자기가 선언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빚이 클 겁니다. 아마 전당대회 생각하는 게 조직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당원가입이 있었지만은 그걸 조직화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걸 또 뒤집어보면은 실제로 우리 당의 당원인 사람들은 얼마나 조직 차원을 넘어서가지고 이번에 보면 뭐 각 지역의 시의원, 뭐 도의원, 구의원들 압박해가지고 당협위원장 선거운동 못하게 해놓고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앞세워가지고 단체 문자 계속 보내게 만들고 이랬던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게 그냥 대통령이 밀어가지고 강제로 밀어낸 조직이지 이게 그러면 이게 김기현 대표 조직인가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옛날에 우리 뭐 70년대, 80년대 때 통반장 끼고 선거하면 유리한 거랑 비슷한 정도 상황인 거지. 뭐 여기서 조직력이 실제로 그럼 순수하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 전당대회가 3월 9일에 이제 결론 나기 전에 그러면은 그 한 달 전인 2월 초에 그러면 천하람을 누가 알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봐야겠죠.
그냥 종편에 방송 나오는 패널 하나 정도로 다들 이해하고 있었을 텐데 네. 거기서 천하람 후보가 한 달 사이에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황교안 후보를 제치고 네네. 처음에는 컷오프도 될 거라는 얘기도 많았었어요. 네. 근데 다 올라갔잖아요. 네. 그때는 전부 다 야 이게 이준석이 밀어가지고 처음부터 다 4명 다 통과하는 걸 막 놀란다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과정에서 한 달 동안 이제 거의 엄청 조직적인 선거를 넘어서 아까 말했듯이 통반장 끼고 대선하는 느낌으로 이제 가는 네, 그런 네. 상황 속에서 어떤 수치적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건 의미는 적다. 예를 들어 이준석이 나왔으면 훨씬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준석의 성적표라고 또 치환해서 또 이준석 공격하고 이런 게 굉장히 오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준석도 못 나오게 하고 유승민도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놓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개혁 보수 덩어리의 조직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로 쓴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예.